네, 오늘은 7월 10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어떤 분들이 세금 혜택을 누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22번째라고 하네요. 세금 혜택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제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면 저는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인 거겠죠. 이번에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발표했는데 도대체 어떤 방안들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네요. 굳이 주택 가격이 아니라 주택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 대상을 결정하네요. 강남의 비싼 주택, 그건 모르겠고 그냥 지방이라도 주택 수가 많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양도세는 어떤가요? 1년 미만은 70%, 이거 지방세까지 하면 77%거든요. 2년 미만은 60%. 팔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한대요. 10%, 20% 포인트였는데 20%와 30% 포인트로. 최대 얼마죠? 72%. 지방세까지 한 8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 2주택자는 8%. 취득세가 원래 4%거든요.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적용했던 거지만 2배를 하고 3주택과 4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걸 잘못 받는 줄 알았는데 네, 맞더라고요. 12%. 그리고 현물 출자로 인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 부동산 신탁 시 신탁사가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원소유자로 재산세 납부자를 변경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건 진작 바뀌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죠. 이렇게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대체 누가 혜택을 보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강남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분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시세를 기준으로 한 15억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 국회의원분들이 강남에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자녀한테 증여까지 하면 그 혜택이 점점 더 커지겠죠. 시세가 비싸면 비쌀수록 한 명당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억보다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온전히 못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종부세, 인당 6억 원의 공제를 못 누리는 사람들. 가족이 4명이면 40억짜리 주택을 못 가진 사람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 정책 나온 보도자를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 위반자나 국회의원분들은 본인은 혜택을 다 누렸으니까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이런 제한 법률이 없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지금부터 니네는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냥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제 손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생각했네요.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줬죠. 이게 보도자료 혜택의 맨 앞부분이에요.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대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했죠. 이게 1번이고 2번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주 특별한 혜택이니까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근데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이렇게 비율로 나타나 있거든요. 0.4%밖에 안 된다. 제재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럼 과연 이렇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를 통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비율은 도대체 몇 프로일까요? 여기 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에 혜택을 누리는 그 비율도 참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도세 혜택은 누가 볼까요? 한 채의 시세 차익이 큰 분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를 해주죠. 이때 시세 차익이 큰 분, 절대값이 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남아있는 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남아있잖아요. 이 비과세 혜택을 한 주택으로서 최대한 많이 누리려면 어디에 주택을 사야 될까요? 확률적으로? 강남이겠죠. 왜냐하면 나는 2년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은 양도 차익이 생겨야지 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내가 2년 동안 살았는데 양도 차익이 3천만 원밖에 안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가 올랐는데 그게 강남이었죠. 그래서 5억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비과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양도 차익의 절대값이 높은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주 효과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을 고민해 왔죠. 종부세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직도 6억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9억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시가를 기준으로 10억, 15억인데.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보유세, 이 재산세를 높이면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주택 구입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유세를 10%로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주택을 갖고 있으면 10%씩 내는 거예요. 그럼 아마도 10년 후에는 이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뭐 지금도 100%니까 주택보급률은 10년 후에 이 자산이, 이 주택이 누구 거가 될까요? 뭐 국가가 가져가겠죠. 10%씩 떼어가면. 그렇게 해서 주택보급률 100%니까 그렇게 10년 후에 아주 좋은 세상이 되면 저희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나요? 주택보급률 100%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드는 게 국회의원분들은 다주택자만 뭐라고 해요. 한 주택은 괜찮은 거죠. 한 주택은 왜 괜찮죠? 아니 실제로 이렇게 세제 강화나 아주 정교한 핀셋 규제를 통해서 입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하향 안정화된다면, 그렇게 진심으로 본인도 생각한다면 주택을 매각해야지,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 어떻죠? 본인들은 매각하지 않고 있죠. 서민과 실수요자는 주거 안정을 시켜준대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해봐도 본인들이 갖고 싶은 주택의 가격은 안정되지 않을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닐까요? 어쨌든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이렇게 법을 수시로 뜯어 고치면서 맞추는 게 과연 법치인가? 법적 안정성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댓글과 관련돼서 답변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생겨서 자식에게 2억을 줘도 증여세를 내나요? 내셔야 되죠. 로또를 자식이 직접 수령한다면, 본인이 사서, 그렇다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겠죠. 그리고 교육비 관련된 증여 영상에서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건 사실 법에 있는 문구예요. 근데 이분은 약간 오해한 것 같아요. 피부양자의 어떤 용어를, 건강보험법과 증여세법은 약간 다른 거라서 피부양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피부양자, 자녀가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런 상태라면 내가 등록금을 내주는 게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녀의 경제력이 없다면 증여 대상이 아니겠죠. 이게 관련된 법률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주는 거는 증여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이런 돈을 정기 예금이나 적금, 주식, 토지,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차용증 관련돼서 제3자한테 빌릴 때도 4.6%를 적용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3자한테 빌릴 때의 포인트는 이게 나의 부모님한테서 나온 돈이 아닌가? 뭐 이런 걸 궁금해 하겠죠?
실제로 제3자한테 빌렸다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뭘까요? 4.6%는 맞아요. 근데 이게 증여세와 관련된 그 규정인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잖아요. 이런 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4.6%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뭐죠?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내가 뭐 의무를 양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자율을 다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뭐 이것도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 공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면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10억 기준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한 분이 또 돌아가셨을 때는 5억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억, 5억이겠죠. 두 분 다 생존에 계신다면 총 한 상속세로 일괄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